안녕하세요. 새로건축의 정혜섭 소장입니다. 1화에서 신축하기 좋은 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땅을 한번 저랑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찾는 것부터 어떤 부분들을 법규 검토를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웹서핑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오시면요. 제일 많이 쓰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방식에 대해서 전체에서 이제 매매를 클릭을 해주시게 됩니다. 옆에 카테고리 중에서 빌라 연립은 빼시는 게 좋아요. 빌라 연립은 이제 다세대 중에서 한 가구만 나오는 거를 올려놓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시는 게 훨씬 보기 좋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중요하겠죠. 가격은 뭐 1억부터 뭐 23억 정도로 한번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몇 가지가 뜨는데 그 1화에서 봤던 북도로인 땅이 유리하다고 했죠. 완전히 정북은 아니더라도 북쪽 비스듬하게 면에 있는 땅이면 무조건 이제 북도로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봤던 땅은 요 땅이에요. 보시면 이게 지금 도로죠. 거의 정북에 가깝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쪽도 북쪽으로 볼 수 있죠. 북동쪽. 요런 땅이 되게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북도로인 땅 요거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20억 1천만 원에 나와 있네요. 야, 이거 많이 올랐네. 네, 지금 20억에 책정되어 있는 이 땅을 보시면 북도로인 땅이기 때문에 비슷한 면적의 땅들보다 조금 더 비싼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를 이제 보시려면 이렇게 요걸 찍어 보시면 이제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평당 뭐 단가가 3천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사실 좀 비싸게 책정된 것 같긴 한데 요거를 보시고 한번 해볼 만하다 싶으면 사실 요거에 대한 그 지번을 알아야 되겠죠. 사실 요 지번은 지적 편집도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요 땅의 지번을 찾아내고 요 땅의 지번을 적어둡니다. 그러면 그 지번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조회 시스템이 나오죠. 이제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 토지이용 계획원 또는 건축물 대장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딱 들어오시면 서울 특별시로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동대문구였죠. 이문동이. 그럼 동대문구 찾습니다. 그다음에 이문동을 찾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일반 이 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지 정보 아까 지번을 찾았죠. 지번을 입력합니다. 네, 지번을 검색을 하시면 이런 정보가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 기본 정보가 있고 토지 정보가 있고 건물 정보, 그다음에 토지이용 계획원이라고 있죠. 토지이용 계획원을 클릭해 봅니다. 토지이용 계획원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한 정보들이 용도 지역 지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 지역이 도시 지역, 1종 일반 주거 지역인가, 2종인가, 3종인가, 혹은 뭐 상업 지역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건축물 정보는 저희 신축할 거니까 뭐 필요 없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기존 건축물 정보가 나오긴 하는데 신축을 할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다른 법령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설계할 단계 필요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도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검색한 이 지역이 나오죠. 이거 좀 크게 보시려면 축척해서 지금 1200분의 1로 돼 있는데 이건 뭐 600분의 1 정도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땅이 이렇게 도라고 돼 있죠. 도로가 지금 북쪽에 딱 면에 있죠. 좋은 땅인 거죠. 저희가 찾아본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땅입니다. 빨간 동그라미에 쳐져 있는 이제 도로가 두 개가 심지어 면에 있어요. 사실 이 도로의 폭을 가늠할 수 있는 건 이제 축척으로 뭐 아마 4m 이상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검토를 해봤을 때는 4m 이상입니다. 이게 6m 도로가 두 개, 6m, 8m 도로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아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 주거 지역에서 이제 필요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그 1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50%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 자, 그다음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50%, 그다음 용적률이 250% 되고요. 요런 이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평의 땅이 있을 때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00%다 했을 때 기준은 뭐냐면 이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이 지금 100평이다 했을 때 건폐율이 60%다 하면 다들 뭐 너무 쉽죠. 60평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평, 건평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건평을 6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더한 연면적 산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0%라는 건 어쨌든 기준은 대지 면적 기준인 거죠. 대지가 100평이었으면 용적률이 200%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연면적이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되게 쉽죠. 그랬을 때 아까 건폐율 60%를 따라서 60평의 건물을 안 친다고 하면 대략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안 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1층을 이제 주차로 좀 뺀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깎인 부분 있죠. 여기는 정부 1조 사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깎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층이 30평, 2층이 60평, 3층이 60평, 4층이 50평이면 이 합계가 200평이죠.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100평 땅에는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되게 쉽죠.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땅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요 정도의 개념을 아셨다면 저희가 흔히 저희 회사에서 쓰는 이제 사업성 분석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대지 면적을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건폐율이 지금 제가 126제곱미터, 그러니까 38평 정도를 아까 그 이문동 땅에서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건폐율은 56% 정도가 나와요. 60% 미만으로 이하로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용적률은 163%, 164% 가까이 나오죠. 200%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고요. 물론 200%까지 다 채워서 쓸 수 있는데 공사비나 대지 조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는 이제 산정을 했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토지 비용을 아까 20억 정도 나와 있었는데 1억 깎아서 한 19억 정도로 산다고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 단가가 나오겠죠.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그렇게 기본 정보를 넣으시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에서 중요한 게 공사비까지 이제 대략 산정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럼 공사비를 평당 한 550 정도로 잡았습니다. 지하나 토목 공사를 수반할 때는 평당 30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뭐냐, 결국엔 건물주라는 건 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1층에 근생이 하나 나오고 원룸이 있을 수 있고 1.5룸이 있을 수 있고 복층형 원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을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를 시장 가격을 여기다 반영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종, 2종, 3종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이고요. 자, 그랬을 때 다가구 1번과 2번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일단 다가구 2번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4층하고 다락, 꼭대기층은 저희가 주인세대 제가 쓰고 이제 1, 2, 3층 정도를 세를 준다는 개념으로 잡았어요. 시나리오를. 그랬을 때 이제 그 1층에는 평수로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16평 정도가 나오게끔 될 것 같아요. 주차를 좀 빼고 나면. 그 다음에 2층에는 원룸 플러스 1.5룸, 원룸이 4개, 1.5룸이 1개, 그렇게 해서 한 38평 정도. 그 다음에 3층도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층에는 그 주인 세대가 한 30평 정도 나오고, 그냥 다락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면 다락이 한 14평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전체 평수가 합쳤을 때 한 137평 정도 나오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아까 위에서 산정했던 이런 보증금 월세, 그 다음에 토지 비용, 공사비 등을 이렇게 산정해 놓고 대입을 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공사비는 7억 6천 정도가 나온다고 보고요. 토지 비용은 아까 19억이었죠. 그 다음에 토지 담보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 요즘에 한 대지의 40% 정도까지 가능하죠. 그랬을 때 한 7억 6천 정도. 그 다음에 이 보증금이라는 건 다 짓고 나서 이런 이제 원룸하고 1.5룸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일부 산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실투자 금액이 얼마냐인데, 실투자 금액을 이제 요걸 다 더하고 뺀 것들이겠죠. 그랬을 때 한 7억 7천 정도가 되는데, 이 7억 7천에는 실제로 주인이 이 땅에 신축했을 때 4층에 제가 산다는 가정을 하고 10억을 제가 갖고 온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10억을 대고 토지 담보대출을 받고 했을 때 한 7억 7천 정도만 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능한 수익률을 구해보는 건데요. 한 9.35% 정도로 나오는데, 제가 돈을 많이 가져왔죠. 한 10억 정도 가져오니까 수익률이 되게 좋아지는 건데, 수익률은 위에 이제 월세 기준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보고 계산한 겁니다. 그럼 1년에 12개월 기준으로 한 7,2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표에 숫자만 집어넣으면 이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성 분석표를 가지고 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토지 비용이 얼마가 좋은 가격이다라는 걸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아까 그 이문동 땅 20억은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죠. 그랬을 때는 사실 이종보단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가치가 북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근데 이런 지금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하는 것들이 요거를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게 되게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아마 검색해서 랜드북이라고 치시면 금방 나올 텐데 그 앞에 토지 이용 계획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요거는 뭐 유료 서비스인 것 같긴 한데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근데 요런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볼륨을 좀 설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북도로 땅에 이 정도 볼륨이 안 쳐지는구나라는 걸 가시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게 이 도로를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긴 해요. 사실 이렇게 띄울 필요가 없거든요. 더 붙여도 되고. 그래서 이런 랜드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정보를 아마 접하실 수도 있고, 이런 정보들이 있죠. 뭐 평 단가도 나오고, 이걸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을 수 있어요. 평, 제곱미터 이런 숫자를 변환하실 수도 있고요. 자, 어느 정도 감 잡으셨죠?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어느 정도 땅을 보는 눈이 생기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실제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땅을 찾는 것보다 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복잡한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새로건축과 함께 신축으로 건물주가 되실 날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언제든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땅을 찾는 것부터 한번 저와 함께 해봤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설계 시공했던 그런 현장들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